이론 체계하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 경제활동 자유를 신장시킨다. 외국 물품에 대한 관세를 비롯한 국경 장벽이 완화돼요. 외국 물품이 쉽게 들어온다 해도 국내에서 이게 차별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애국 대우는 이제 관세선 그 밖에서 평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최애국 대우가 잘 돼서 평등하게 취급받는다 하더라도 막상 그 관세선을 넘어서 내국 시장에 진입해서 여러 가지 차별을 받으면 이게 그 최애국 대우 원칙만으로는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국민 대우가 필요한 것이다. 이 것이죠. 따라서 내국민 대우 부여 없이는 국경 장벽이 제거된다고 해도 국경 장벽이 제거된다는 것은 이건 관세 없이 상품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또 낮은 관세로 상품이 들어온다. 실질적인 개방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품에서 동조구 국내 물품에 있어서는 9%의 내국세를 부과하고 수입품에 대해서는 10%의 내국세를 부과한다면 수입 물품은 5%만큼 관세를 더 부담하는 것과 같은 결과로 된다. 따라서 자유로운 국제무역 관계의 형성을 위해 내국민 대원칙은 국제통상에 있어서 최애국대 원칙 이상으로 실질적인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지는 것이다. 또한 내국민 대우는 상대 국가의 국민이나 물품에 대하여 자국의 그것과 동등하게 대우함으로써 국가 간의 설립과 평등 관계를 도모하는 가운데 안정되고 개방된 국제사회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뭐 우리 국내 사회도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유와 평등을 좋아해요. 차별받으면 이게 안 됩니다. 차별받으면 싫어하잖아요. 우리 저 비지스 그 유명 가수죠. 비지스 노래 중에 노래 가사 중에 그 Peace Unknown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원인가 제목이 어쨌든 지금 평화로운데 그 왜 평화로운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자유롭지 않고 평등하지 않은 그런 사회에서의 평화는 이유가 없는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모든 자가 승복할 수 있는 평화는 이 자유와 평등이 보장돼요. 그러니까 이게 차별받으면 나라들이 좋아하지 않죠. 안정되고 개방된 국제사회를 형성하는데 이 내국민대 원칙이 있긴 한다. 내국민 대우와 국내 정책. 국내 정책은 언젠가도 그 국내 조치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WTO는 이게 이 법을 위반하는지 나라를 감시하는 통상 관리 체제입니다. 감시한다는 건 어떤 국내 조치가 있었느냐, 이거 그 대상이 된 감시의 대상이 되는 건 이 국내 조치, domestic measure, 국내 정책. 내국민 원칙이 자유로운 국제무역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원칙이지만 이 원칙이 충실하게 지켜지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 중 하나가 국내 정책과의 조화 문제다. 우리 법을 다루는 사람은 국내 정책과의 조화 정도가 아니고 이 국내 정책은 WTO법에 위반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이게 국제사회는 그 국가보다 높은 존재가 존재하지 않은 높은 실체가 존재하지 않은 주권의 최고성이 인정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리고 분권화된 사회. 주권 간에는 평등하고요. 주권은 국가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화란 말이 맞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WTO는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사실 국제기구는 어떻게 보통 우리 국제법 역사에 있어서 국가 기능,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간 협력을 위한 어떤 부차적인 것으로 봐왔는데 이 WTO 같은 경우는 이게 입법 창설적 어떤 다자조약 체제로 세계 경제 헌법 체제, 헌법하면 최고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국내 조치를
어, 항상 국내 조치는 여기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그러니까 다른 국제기구에 비해서 비교적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회원국들이 보다 준수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국내 정책을 필 때는 WTO법에 위반해서 안 되고요. 또 조화롭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개별 국가는 침체된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전략적 산업을 육성하며 소득의 재분배, 국가 내의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을 유지하는 등의 제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내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 아까 제가 UN 국가 기능 리스트, 국가가 뭘 해야 되는지, 기능, 책임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국가 기능입니다. UN이 예정하고 있는 이런 걸 해야 돼. 국내 정책을 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피기는데 그 정책 수행 과정이랄지 이런 경우에 그 뭡니까 여기 나와 있지만 그 내국 물품과 외국 물품을 동등하게 대우한다.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무역을 달성 하기 위해서는 내외 국민을 차별해서는 안 되고요. 또 국내 정책은 일반적으로 내 국민을 내 이익을 보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게 서로 상충될 수 있죠. 이와 같이 내국민도가 더 넓게 주어진다면 국내 정책 수행을 위한 국가의 주권 행사에 대한 제한은 그만큼 더 커지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개발도상국 그룹들, 소위 이런 그룹들은 이제 경제 주권, 이걸 많이 주장합니다. 경제 주권. 그리고 국제사회 또 국제법에 있어서 이 국가라는 것은 아주 완전하고 능동적인 가장 완벽한 주체이고 분권화된 사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주권의 제한 이런 것에 좀 그런 말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알레르기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 그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그 기간도 길었고 굉장히 여러 가지 협상 자체도 어려운 협상이었는데 또 우리 이 국민들이 이 우리 경제 주권을 제한한다, 이 FTA 체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많이 반대했죠. 그러니까 그 시장, WTO가 상정하고 있는 무역 시장, 국제 통상 관련한 이 시장은 이 자유 완전 경쟁 시장 원리에 따라서 자유와 무차별 원칙이 적용돼야 되는 그런 논리고요. 국내적으로 이런 경제 주권을 주장한다거나 그런 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 정책 담당자들은 이런 매우 어려운 상황에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통상 관련 전문가들은 일단 법적으로 multiplicity of norms, 여러 규범이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법에 관해서 잘 알아야 되고요. 또 정책 전문가여야 됩니다. 이런 법에 위반하지 않으면서 가장 정책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이런 어떤 어려운 숙제에 항상 직면하게 되죠. 여러분 혹시 통상 관련 외교관이 된다거나 통상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 담당자가 된다면은 이제 통상법 관련해서 좀 기본적인 이런 체계들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내국민 대우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이 내국민 대우가 적용되는 범위와 효력은 이제 법에서 그걸 규정하게 되죠. 법이라는 건 이제 이게 조약일 테고요.
조약 당사국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죠? 국제법에서는 이제 법을 만드는 자도 국가고 그걸 지켜야 될 자도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이제 전통적인 의사주의적 국제법관에 따라서 그 국가의 의사가 무엇이었느냐, 국가의 여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된다. 내국민 대우가 조약의 일부분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조약 해석의 일반 원칙에 따르게 된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국제법 일반론 시간에 공부하게 되는데 거기에 해석의 일반 원칙 관련해서도 있고요. 쭉 그렇습니다. 내국민 대우가 적용되는 인적 범위는 국민뿐만 아니라 거주자까지 포함될 수 있다. 국민은 이제 엄격한 의미 법적 개념이겠지만은 이 해석론상 엄격한 의미 국민을 넘어서 거주자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국민과 그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혜택 이걸 똑같이 그러니까 그 기준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외국 상품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물적 범위는 대체적으로 물품 거래에 대한 영역, 서비스 거래에 대한 영역, 물품 거래 관련해서 내국민 대우 차별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서비스 거래, 외국 노동자, 또 외국 서비스 기업하고 내국 서비스 기업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투자 및 회사 설립에 대한 영역, 이것도 서비스 교육하고 이제 많이 맞물리게 되는데요. 예컨대 외국계 은행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뭐 투자를 하고 회사 설립을 한다. 내국 기업하고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지적재산권 영역,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어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해서는 안 되겠어요. 항해, 해상 및 항공, 운송 관련해서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내국민 대우 원칙도 이 세 가지 협정에 들어와 있어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WTO 협정에 이 내국민 대우가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먼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이거는 이제 1994 같죠. 상품무역협정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겁니다. 상품무역협정은 그 13개인가요? 14개인가요? 여러 협정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가트 제3조에서 내국민 대우에 관한 일반 원칙을 두고 있다. 제3조 1항은 내국민 대우의 전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동조 2항에서 동조 10항까지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내국민 대우가 적용되는 범위는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내국의 세금 및 과징금. 과징금은 뭐 준조세라고도 불리는 것인데 국법 체계상 엄격한 의미의 조세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기업에게 조세 부과와 비슷한 경제적 효과를 내는 그러한 규제들이 있습니다. 과징금. 요것을 내외국 기업에 대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국내에서의 판매, 구매, 운송, 배분, 사용 등 물품 취급에 대한 사항. 외국산 상품의 운송, 배분 관련해서 차별해서는 안 돼요. 한때 우리 한국산 쇠고기하고 미국산 쇠고기, 이 쇠고기도 한국과 미국 간에 오랜 어떤 역사를 가지고 다투어온 그 문제입니다. 요즘도 그 한우가 최고야 뭐 이런 선전 많죠. 이 쇠고기를 중심으로 미국과 한국이 1980년대서부터 계속 다투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뭐 광우병 파동 그것도 뭐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제통상법 공부하다 보면 아까 동종상품 얘기했지만 이 상품에 대해서 아주 그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동종 상품, 상품이 차별받지 말아야 돼요. 이건 쇠고기 라는 이게 동종 상품이죠. 그러니까 이 쇠고기에 관해서 차별해서 안 됩니다. 이 과거에 우리 한국 정부가 이 쇠고기 그 전문 판매점 제도, 한우인가요? 외국산 쇠고기인가요? 이게 전문 판매점 제도를 두었어요. 한국산 쇠고기는 전문 판매점에서 판매한다고 그랬던가, 아니 미국산 쇠고기를 전문 판매점에서 판매한다고. 그것은 이제 일단 차별한 것이죠. 뭐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이런 것들이 이제 배분에 있어서의 차별입니다. 이 한국산 그 쇠고기는 한국산이니까 꼭 이 판매점, 전문 판매점에서만 팔아라. 알지? 또 혼합, 가공 사용에 대한 국내 수량 규칙. 너희 나라 외제산품이 우리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려면 우리 이 대한민국 원자재 몇 프로를 꼭 사용해라. 알지? 이 차별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국내에서의 국내세 그리고 과징금에 대해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별적인 내국세를 부과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 차별적인 내국세 부과 금지는 모든 수입 품목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양호 품목이 되겠지만은 수입 물품 중에는 양호하지 않은 품목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국민 대우 원칙 적용 관련해서는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해서 내국세하고 과징금을 차별적으로 부과해서 안 된다. 자, 내국민 대우 원칙에 있어서 차별이 금지되는 내국세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명확하게 확정하기는 어려운데요. 일반적으로 수입 절차 및 통관상의 과정을 지난 이후에 부과되는 세금. 그러니까 관세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밖은 최국대 원칙이고요. 가스톰즈 라인이라고 그러죠. 가스톰즈 라인을 통과하면은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관세선을 통과한 이후에 부과하는 모든 세금, 과징금은 내국세로 분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겠어요. 자, 비록 형식상으로는 내국세로 분류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입품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물품 후 수입 통과 시에 혹은 통관 조건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수입세가 될 것이다. 이건 관세선 아직 통과하기 전이니까 내국세라고 할 수 없다. 물품에 대한 내국세이기 때문에 소득세는 해당되지 않는다. 소득세는 소득을 올린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죠. 그러니까 내국세 차별이 금지되는 내국세는 소득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품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어야 돼요. 보통 판매세, 뭐 사치세, 거래세, 뭐 이런 것들, 이런 종류의 세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외국 상품에 대해서 내국세를 부과하는 것, 또 더 높은 세율에 따라 내국세를 부과하는 것, 이것이 차별이 되겠습니다만은 반대로 국내 상품에 대해서 감면하는 것도 외국 상품을 차별하는 게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해야 되는데 국내 상품에 대해서 내국세를 면제한다, 저율의 내국세를 제한다, 이거 안 됩니다. 자, 상품의 범위는 당연히 이제 동종 물품이고요. 통상 관리 체제에서의 기본적인 그 핵심적인 개념이 like product. 우리가 관료로서 통상 행정을 핀다, 아니면 WTO 재판관으로 어떤 통상 조치의 위법성을 판단한다. 이 like product
동종 물품이냐 이걸 먼저 판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동종 물품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용됩니다. 동종 물품이 아니더라도 국내물품 보호법적으로 부과되는 차별적인 부가 내국세는 동종의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된다. 그러니까 내국미대 원칙은 조금 넓은 개념으로 확대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disguised protectionism, 위장된 보호무역주의적 어떤 조치 아니냐, 이게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protectionism, 보호무역주의를 protectionism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예법을 주장하지만 그것이 실은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엄격한 동종상품 개념보다는 좀 확대해서 대체 가능 물품, 뭐 직접적 경쟁 관계에 있는 물품 경우에도 적용되고 차별돼서는 안 된다. 이 내국민대 원칙은 그래서 좀 넓게 해석돼서 적용될 수 있는데 이걸 좁게 보면은 동종 물품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렇게 좁혀서 보면은 국내 동종 물품이 없는 수입 물품에 대해 얼마든지 내국세를 인상할 수 있다는 결과가 되고 이에 의해서 상대 수출국은 피해를 입게 된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게 신상품으로 국내에 동종 물품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로서 오렌지가 생산되지 않는 국가가 오렌지에 대하여 내국세를 인상한다고 한다면 오렌지 수입은 줄게 되고 경쟁 관계에 있는 자국산 오렌지와 경쟁 관계에 있는 게 뭐겠어요? 뭐 사과 같은 거, 과일이죠. 이게 보호되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내국미대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넓게 이걸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 가능성이나 경쟁 관계에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뭐 동종 물품인가 아닌가, 뭐 상품무역협정에서는 이걸 엄격하게 좀 그렇게 개념론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뭐 이것을 또 대체 가능한 물품이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국대 원칙에 비해서 내국민대 원칙은 이제 보다 이 그 당사국의 의도, 그러니까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주의적 의도가 있었느냐, 이에 따라서 뭐 대체 가능 물품이랄지 이런 것들이 보다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국가 간 조세 조정, 국경세 조정 관련해서 이 내국민대 원칙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품 가격이 물품 가격의 원가 요소에는 이제 세금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동일한 유통 단계에 있는 물품이라도 원산지가 다른 물품 간에는 국가 간의 조세 체계가 다르고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물품이 부담하고 있는 세금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원산지를 달리하는 물품 간에는 그 조세 부담에 따라 물품의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자, 예컨대 동종 물품이 A국에서는 매우 낮은 세금 부담을 하는 반면에 B국에서는 높은 세금 부담을 하고 있다면 A국 물품이 그만큼 경쟁력을 더 갖게 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국가 간의 올바른 국제 무역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한 세금 부과가 물품의 비교 우위 결정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장에 있어서 어떤 국제 무역 관계를 우리가 최적 자원의
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국제 불역 관계를 형성하자. 이것이 이제 WTO가 지향하는 이념이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른 국가 간 세제상의 어떤 다른 차이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조정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국경세 조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국경세라는 그냥 국경을 넘어서 세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국경세 조정은 수입품에 대해서는 국내 동종 물품에 대해서 부과되는 정도의 조세를 부과하고 수출품에 대해서는 부과된 조세를 환급해 줌으로써 국제무역에서 국산 제품과 외국 제품 간의 경쟁 조건을 동등하게 해주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수입품, 수출품, 관련해서 우리 교재에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입 물품에 대해 동종 국내 생산품에 부과되는 내국세와 같은 수준의 세제 부담이 이루어지도록 관세 또는 과징금을 추가적으로 부과하게 된다. 그래서 가타에서 이게 좀 우리 슬라이드에는 잘 안 보이네요. 우리 교재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가타에서 수입품에 대한 세금 조정은 이 소비세와 같은 물품에 대한 간접세 경우에만 적용되고 소득세와 같은 생산자에 대한 직접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세금 조정을 함에 있어서 이 간접세는 이제 조정을 하게 되면은 전방 전과 효과를 가져오게 돼서 조세가 물품 가격에 반영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요. 근데 이 직접세, 소득세 같은 것은 전과 효과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이 간접세가 부과되면은 이걸 상품 가격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되죠. 그게 전방 전과 효과입니다. 그러나 그 소득세를 높게 부과되게 되면은 소득세라는 건 이제 그 자신이 창출한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데요. 내가 소득을 1억 원 올렸다. 10% 부과는 1,000만 원 부과되었는데 이 2,000만 원 부과됐다고 해서 누구한테 뭐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전가할 수가 없죠. 그대로 감수해야 돼. 그러니까 간접세의 경우에는 전방 전가 효과가 있고 국경세 조정을 하게 되지만 직접세의 경우에는 그 전방 전가 효과가 없다. 뭐 이런 관점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직접세도 전방 전가 효과가 있다. 직접 바로 전방 전가 효과를 가지진 않지만 최소한 좀 기간을 두고 다음에 두고 보자. 이 상품 가격을 올려야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수출품의 경우에는 내국 소비세를 감면하거나 이미 징수된 내국세를 수출 시에 환급해 줌으로써 국경세를 조정합니다. 수출품은 생산된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으므로 소비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환급을 해야 돼요. 환급. 수출품에 대한 국내 소비세의 감면 허용은 수출 물품에 대한 감면이나 환급이 보조금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명시한 1947년 가트 제16조에 대한 주석 및 보충 규정에서 뒷받침되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자국 기업에 유리하게 되죠. 세금을 환급해 주니까. 근데 국경세 조정을 위해서 세금 수출 시에 그 내국 소비세를 환급하거나 감면해 주는 것은 보조금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이 보조금은 뭐 금지 보조금, 허용 보조금, 조치 가능 보조금 뭐 세 가지 유형이 있지만은 통상법상 보조금이라고 하면 이건 안 좋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서 어떤 특혜를 준다거나 뭐 이런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WTO법상 위법하고 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요. 뭐 그렇게 돼요. 이 소득세에 있어서는 수입세에서 마찬가지로 수출업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는 감면 허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직접세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1964년 발효된 가트의 가트를 보면은 16조 사항 규정에 대한 효력 부여서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가트가 50년간 통상 관리 체제로서 기능해 오면서 1947 가트를 기반으로 해서 쭉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수정, 개정, 정정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1964년에 뭐 선언을 했어요. 이게 이제 1994 가트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1947 가트법에는 없는 거예요. 1994 가트법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제16조 4조 규정에 대한 효력 부여 선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1947 가트법상 조항이 뭐 양해각서 6개 양해각서 얘기했지만은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양해각서라고 하지 않고 뭐 이렇게 효력을 부여한다. 뭐 이런 효력 부여 선언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수출업자에 대한 직접세나 사회보장세의 면제는 보조금으로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해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직접세의 경우는 보조금이 되게 됩니다. 이 수출품의 경우에 16조 사항이 있어요. 이에 따라 소득세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는 소비세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에 비하여 수출에 대한 혜택의 부여가 적어지는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겠네요. 예. 그리고 3조 사항에 보면은 내국민대 원칙 관련해서 3조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제 3조 사항은 국내 규제 관련한 것입니다. 수입품에 대하여 국내에서의 판매를 위한 제공, 구매, 운송, 배분,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률 및 법률 규칙 요건에 대하여 국내의 동종산업부 동종물품에 허용하고 있는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국내에서 수입품을 취급하기 어렵게 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면 수입 물품은 국내에서 소비되기 어렵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수입품을 판매하는 장소나 시간이 제한된다거나 수입 물품의 사용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가하거나 수입품 운송에서 국내 물품보다 높은 운임을 적용한다. 이건 외국제 물품이니까 운임 관련해서 뭐 높은 운임을 적용함으로써 차별한다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사회문화적, 그러니까 이러한 법규 요건들의 명시적인 차별 외에 사회문화적으로 외국 물품과 국산품이 차별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뭐 국가나 정부의 규제 관련해서 그래서 실제